안녕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법률과 관련된 영상을 매주 한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서 말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게 이해가 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받은 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민사소송, 사기죄, 가압류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등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행위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회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상대방에게 사회행위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궁금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사회행위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사회행위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득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자는 수익자, 전득자와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소송을 하는 겁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지만 소송을 잘만 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받은 돈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지만 그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이고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사회행위 성립 요건이 된다면 사회행위는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9년 2월 1일 이자 포함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년 1월 1일 금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9년 3월 1일 지급명령이 시정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9년 5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재산조사를 한 결과 채무자가 2018년 12월 1일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8년 12월 1일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사회행위가 가능할까요? 두 번째 사례, 채권 발생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9년 2월 1일 이자 포함 약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년 1월 1일 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9년 3월 1일 지급 명령이 시청했고 채무자가 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9년 5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재산조사를 한 결과 채무자가 2019년 4월 1일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2019년 4월 1일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사회행위가 가능한가요? 알기 쉽도록 똑같은 사례를 예로 든 것입니다. 혹시나 대여금만 되고 약정금, 보증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은 안 되는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여금이라고 소개해드린 것이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만 있다면 어떤 채권이든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단 하나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2019년 1월 1일 금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은 동일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언제 처분되었는지 처분 시점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 12월 1일이고 두 번째 사례는 2019년 4월 1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패배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첫 번째 사례는 패소를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두 번째 사례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등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이후 채무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돈을 갚으라고 해도 배째라고 하는 채무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게 하여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 강제집행, 채권주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지만 이것만으로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었지만 돈을 갚을 때가 되니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자신의 배우자나 친척 등에게 아파트 등 재산 명의를 넘기고 현재 돈이 없으니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 채무자가 강제로 해당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하고 그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회행위 취소 제도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만약 가압류에 대해서 모른다면 저희 영상도 시작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리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채권자 취소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채무자가 행한 행위가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를 해야 할 경우 사회행위가 아닙니다.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 감소 행위는 적극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와 소극 재산을 증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 증여, 대물 변제, 저당권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시혜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혜 행위는 법률 행위여야 되고 단순 부작이나 사실 행위는 시혜 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고 나서부터 5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단순히 법률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 및 채무자에게 사회 의사가 있었던 사실까지 알 것을 요구합니다. 즉,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제3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매, 근저당 설정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 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그 이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변제 능력이 있다면 사회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어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공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사회행위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채권의 발생 시점과 채무자의 매각 시점에 문제가 됩니다. 즉, 사회행위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증여, 매매, 허위 양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사회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채권자의 채권 발생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청구되지 못한 결과 사회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동안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고 화면 보시죠. 두 번째 사례는 사회행위 취소소송 요건을 전부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무자력, 즉 채무자의 재산 매각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 채무가 채무자의 총 재산을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실제 소송에서 원고가 금융권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채무자의 총 재산, 채무자의 총 채무가 총 재산을 초과한다는 세 가지 사항을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입증된다면 사회행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 또는 대물 변제, 채권 양도, 담보 제공 등을 한 경우 여러 명의 채권자 중 일부 특정한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변제를 할 경우 사회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또는 대물 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또는 친인척들과의 사회행위, 가족 또는 친인척 또는 친한 지인에게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권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허위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분할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우상으로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사회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 주택에 대해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보호 대상의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법률 행위가 발생이 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로 사회행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 또는 유증 포기의 경우 채권자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현재보다 약화된다고 볼 수가 없어 사회행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행위도 일정 부분에선 사회행위가 될 수 있지만 위 부분은 주제를 달리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실제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회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회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수익자가 부동산 명예를 채무자에게 돌려오는 원물을 반환할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고 부동산의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액 배상 판결이 나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압류해야 됩니다. 사회행위와 배액 배상에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 또한 주제를 달리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지만 채무자의 사회행위와 그것을 입증한 행위는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행위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건이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